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UAE가 미군한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동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보호해주는 나라한테 나가달라고 합니다. 미군 기지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캐나다에서 충격적인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60%가 유럽연합 가입을 원합니다. 미국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유럽연합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 과반수가 원합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석유를 달러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위안화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패권이 흔들립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달러를 찍어서 쓸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집니다. 전통적인 우방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맹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트럼프 정권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리아에 리조트와 골프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패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 동맹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짚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동맹국들은 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군사비를 아끼면서 경제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지난 80년의 세계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핵심 동맹입니다. 파이브 아이즈 정보 공유 체계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 미국이 동맹을 전쟁에 이용만 한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폐쇄 요구도 나옵니다. 호주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5년 전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캐나다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언어도 같습니다. 문화도 비슷합니다. 군사동맹도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민 60%가 유럽연합 가입을 원합니다. 군 입대 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특수부대 합동훈련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산 F-35 구매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캐나다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됩니다.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동맹국이 아니라 속국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나토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의 안보 보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독자 방위 체계를 서두르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균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UAE입니다. UAE가 미군한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부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UAE 핵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UAE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동의 핵심 친미 국가입니다.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알 다프라 공군기지, 미군의 중동작전 핵심 거점이 UAE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미군을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왜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서 중동 동맹국들한테 미리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내 나라 앞마당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보호자가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다. 이 배신감이 분노로 터진 겁니다. 이제 달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페트로달러가 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협정을 맺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받습니다. 그 대신 미국이 사우디 왕가를 군사적으로 보호합니다. 이게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달러 수요가 항상 높게 유지됩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니까 사실상 전 세계가 미국한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난 50년 미국 패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비상시 통화 스왑이나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석유와 가스 거래 대금을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 대신 위안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갑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에 쓸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전 세계가 떠받쳐주는 구조가 끝납니다. 실제로 이미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석유를 팔면서 위안화 결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에 에너지를 팔면서 위안화로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달러 결제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미국이 발행합니다. 모든 편의점이 이 상품권을 받아야 합니다. 석유를 사려면 이 상품권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부 편의점이 다른 상품권도 받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만든 상품권을요, 이 흐름이 확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상품권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미국의 무한 구매력이 사라집니다. 페트로달러에서 페트로위안으로의 이동. 이게 완성되면 세계 금융 패권이 바뀝니다. 이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인 피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량의 5분의 1을 카타르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카타르가 대화 채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카타르가 700회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카타르까지 불똥이 튄 겁니다. 중재자로서 이란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온 카타르가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카타르가 천연가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5분의 1이 끊겼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고 카타르 LNG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카타르 가스가 끊겼습니다. 유럽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 LNG 가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카타르는 중재자였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그 동맹이 미리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전쟁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이 사태가 중동 산유국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편이어도 안전하지 않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동맹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미국 편에 서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의심이 중동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미국 대신 누구한테 향하고 있습니까? 두 방향입니다. 중국. 그리고 뜻밖에도 우크라이나입니다. 중국 먼저 보겠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술 협력입니다. 경제 협력입니다.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가 걸프 국가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십니까? 중동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페트로위안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동 안보 질서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물러날수록 중국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10년 장기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드론 공동 생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도 함께합니다. 왜 우크라이나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뭘 증명했습니까? 드론 기술입니다. 전자전 기술입니다. 세계 최강 러시아 군대와 3년 넘게 버티면서 드론과 전자전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이 기술을 중동 국가들이 원합니다. 미국 안보 우산이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실전에서 검증된 방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중동이 우크라이나한테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이 구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중동 안보 질서에서 빠져나가는 자리를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채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이 모든 균열의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트럼프 외교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 부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중동 동맹국들한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동맹국들이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내 나라 앞마당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동맹 관계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아십니까? 동맹의 본질이 뭡니까? 신뢰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서로 상의한다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인 전쟁을 일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동맹국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면서 정작 동맹국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카타르가 700번 이상 미사일을 맞은 것도 이 소통 부재의 결과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대비를 했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당했습니다. 동맹이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둘째, 비전문가 협상팀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핵심 협상 인력을 보겠습니다. 위토프, 부동산 사업가입니다. 쿠슈너, 트럼프의 사위입니다. 부동산 사업가입니다. 외교관이 아닙니다. 중동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묵은 중동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칠애식 합의가 나옵니다. 사진 찍고 악수하고 선언문 발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복잡한 국제 문제가 오히려 악화됩니다. 외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종교, 부족관계, 권력 구조를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다 내보내고 가족과 사업 파트너로 채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리아입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이 시리아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리아의 억만장자 가문에 대한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시리아 내 트럼프 리조트와 골프 코스 건설을 약속받았습니다. 외교적 영향력을 사적인 비즈니스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재를 풀어주는 대신 본인 이름이 붙은 리조트를 짓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미국 외교의 원칙이 뭡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제재는 그 나라를 압박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개인 비즈니스를 위해 쓰였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외교적 결정이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미국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트럼프가 마음만 바꾸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의심이 동맹 균열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 고립 가속. 트럼프가 현재 방식을 유지합니다. 동맹 압박, 소통 부재, 사익 추구가 계속됩니다. 동맹국들이 하나둘 독자 노선을 강화합니다. 페트로달러 균열이 심화됩니다. 위안화 결제 비중이 올라갑니다. 미국이 서서히 고립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미국 편이냐, 새로운 질서 편이냐, 어느 쪽도 쉽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2 미국 노선 수정.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트럼프 일방주의에 제동이 걸립니다. 미국이 다시 동맹 복원에 나섭니다. 그런데 한번 흔들린 신뢰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이 이미 독자 노선을 준비했고 그 관성이 남습니다. 세상이 트럼프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3인 다극 질서 형성, 미국 중심 단극 체제가 끝납니다. 미국, 중국, 유럽, 걸프가 각자의 블록을 형성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잡한 다극 질서 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4 달러 패권 붕괴, 페트로 위안이 본격화됩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를 전환합니다. 달러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미국 재정이 흔들립니다. 전 세계 금융 질서가 재편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뭘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중동 산유국의 위안화 결제 비중을 보십시오.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래가 늘어나는 속도가 페트로달러 균열의 척도입니다. 이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면 달러 패권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UAE 미군 기지 협상 결과를 보십시오. UAE가 실제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공식 협상에 들어가면 중동 안보 질서 재편이 본격화됩니다. 미군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 그 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셋째, 캐나다 EU 가입 논의 진행 상황을 보십시오. 말로만 끝나는지 실제 제도적 논의로 이어지는지가 서방 동맹 균열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캐나다가 진지하게 움직이면 다른 동맹국들도 독자 노선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넷째, 우리나라 외교 전략을 주목하십시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중동, 유럽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10년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를 결정합니다.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다변화 외교로 얼마나 유연하게 전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UAE가 미군한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국민 60%가 유럽연합 가입을 원합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를 팔겠다고 위협합니다. 걸프 국가들이 중국, 우크라이나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700번 이상 미사일을 맞고 가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같은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전쟁을 미리 알리지 않고 비전문가로 협상팀을 꾸리고 외교 영향력으로 개인 리조트를 짓는 사이 80년 동안 쌓아온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패권은 군사력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대영 제국이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이 잃어가고 있는 게 바로 그 신뢰입니다. 이 변화가 완성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서 있을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꼭 말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